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속 1단기 전문 채널 피드에너지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에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죠. 아이센스 송도 2공장 자동화 라인 구축 완료, CGM 생산 능력이 4배나 확대됐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20개가 넘는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송도 2공장에 자동화 라인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미 6월 30일부터 출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동화 라인에서는 150만 개가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존의 송도 1공장에서 50만 개가 생산되는 것과 합치면 연속 1단기 생산 캐파가 200만 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자동화 라인 구축은 시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출하되는 물량은 국내에 공급을 하고 향후에 수출용으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정도 전에 연속 1단기로 아이센스가 매출 3조가 가능할까라는 분석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4월 달에 아이센스 IR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2030년에는 연속 1단기 시장 캐파가 30조나 될 거라고 했고요. 그 중에 미국 시장을 아이센스가 진출한다는 전제하에 마켓 쉐어를 10% 차지하겠다. 즉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분석 자료를 만들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같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산량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속 1단기가 생산되는 아이센스 공장은 송도에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반자동 라인으로 생산되던 송도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라인으로 이번에 구축이 됐다고 하는 송도 2 공장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두 공장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송도 공장에서는 2023년 9월이죠. 케어센스 에어가 국내에 출시되었었는데요. 이때 출시됐던 물량들을 송도 공장에서 공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 2 공장에서 이번에 자동화 라인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고요. 기존의 IR 자료에 나왔던 이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송도 2 공장에서는 자동 라인으로 이제 세팅이 될 거고, 설계도 모든 게 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연간 캐파는 520만 개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150만 개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향후라고 하면 여기는 26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6년까지 370만 개의 어떤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나겠다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에서 지난 4월 달에 남 대표님이랑 인터뷰했던 기사를 조금 참고해 보면 남 대표님의 인터뷰에서는 자동화 라인 하나에서는 150만 개가 생산된다고 했고요.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리면 200만 개까지 되고 2교대를 하게 되면 자동화 라인 하나에서 300만 개까지 생산이 된다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보면 자동화 라인 하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50만 개가 생산되는데 2교대를 하면 최대 300만 개까지 생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데일리 기사를 한 번 더 참고해 보면요. 송도 제2 공장에 내년에 출시 예정인 케어센스 에어 2의 라인도 추가로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총 3개 라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반자동 라인을 먼저 내년 2월쯤에 설치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2027년 말에는 520만 개의 연속 1단기 생산 캐파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IR절에서 이야기하던 송도 공장 50만 개, 송도 2 공장 520만 개라는 이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 IR에서 이야기하던 내용과 지금 나오는 실제 양산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 설비 구축은 25년에도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봐서 26년에도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비 비용은 지난번에 12 발행으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설치 장소인 송도 2 공장도 이미 준공이 되었죠. 그리고 자동화 라인 설치도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송도 2 공장의 520만 개의 생산 캐파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자동 라인은
송도 공장에서 50만 개, 그리고 송도 2 공장에서 에어2가 70만 개 해서 총 120만 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 라인은 총 라인이 3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1세대용 150만 개 송도 2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27년쯤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 케어센스 에어2의 자동화 라인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합치면 총 570만 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70만 개. 네, 그럼 여기서 자동은 2교대를 하면 2배까지 생산된다고 했으니까 최대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 생산 가능 수량은 반자동은 똑같이 120만 개로 보고요. 자동은 2배로 해서 900만 개라고 하면은 총 1020만 개까지 생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7년에 총 1020만 개가 되는 거죠. 대략적인 한 개당 매출 기준은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4만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가 지금 한 85,000원 정도 되니까요. 그거 반보다 조금 작게 해서 잡아보면 최대치 생산량과 곱해보면요. 1년에 연속 혈당기 매출이 최대 4,080억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4년 IR 자료에서 발표했던 28년에 매출 2천억을 달성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생산은 그만큼 따라주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30년도, 2033년도에 매출 3조를 하겠다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생산량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년까지는 생산량이 설명이 되는데요. 29년부터는 매출 그래프로만 보면 연속 1단기 매출이 많이 가팔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량을 생산해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단가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수량은 이 정도가 됩니다. 28년까지 알려진 최대 생산량 1020만 개로 보고요. 29년 매출까지는 커버가 된다는 걸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2030년도에 1450만 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라인을 몇 개나 더 만들어야 할까요? 네, 본 그림은 설비 투자에 대한 아이센스의 공시 자료인데요. 연속 1단기 생산 설비 투자에서 기투자금 약 40억 원은 23년부터 생산된 케어센스 1의 반자동 라인 구축 비용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IR 자료에서 50억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한 50억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에서 25년에 투자된 125억은 이번에 완료했다고 하는 자동화 라인 한 개 비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년 이후 투자할 금액이 약 350억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에어2의 반자동 라인 한 개, 자동화 라인 2개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반자동 라인 한 개가 대략 한 40억으로 보고요. 자동화 라인 2개면 250억 해서 290억 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남아있는 돈 356억으로는 충당 가능해 보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어쨌건 남아있는 돈 356억 원으로는 충당이 가능하겠다라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28년까지 알려진 최대 생산량을 1020만 개로 봤었죠. 이걸로 29년까지는 매출 커버가 되는 걸로 봤었죠. 그럼 2030년에는 자동화 라인 증설을 몇 개나 해야 할까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나 이런 거를 참고해 봤을 때는 미국에도 공장을 지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외에 다른 유럽이나 지역에도 지을 수 있겠죠. 변수가 많은 부분이니까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이제 자동화 라인 한 개에서 최대치인 300만 개가 가능하다고 계산을 해봐도 매년 자동화 라인을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도에는 한 2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되고 그거에 플러스 31년도에는 또 3개 정도, 32년에는 그거 플러스 또 한 6개 정도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설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국에다가 할지 아니면 송도 3공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29년까지 시간이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아 있고 이때까지 생산이 잘 된다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센스의
자동화 라인 구축 완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매출 3조라는 게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감이 별로 오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25년까지 생산해 보면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26년, 27년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까지 생산한 걸로 29년 정도까지는 매출이 커버가 가능할 거니까 한 29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소 혈당기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환자는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당뇨병 학회도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소 혈당기 사용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도 웨어러블 장비를 전 미국인에게 착용시킨다고 했죠. 여기서 연소 혈당기도 당연히 웨어러블에 포함이 되죠. 기술이 발전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두되면서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연소혈당기가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출 3조 원을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인 생산 캐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라는 전제가 있지만 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연소혈당기 시장 관련한 내용과 아이센스 매출이 3조까지 가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같이 팔로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거나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의 생산량 내외 증가 관련 영상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보너스 영상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7월 7일 기사입니다. 기사 헤드라인보다 메타큘러스 리서치에서 전망한 연소혈당기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한번 같이 보시죠. 2030년 30조라는 부분은 아이센스 IR 등을 참고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자료에서는 2년 뒤인 2032년 연소혈당기 시장을 무려 43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3조 원. 네, 43조 원에 10% 쉐어면 4.3조인가요? 연소혈당기 시장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 리서치 센터에서도 연평균 성장률을 무려 15%로 보고 있죠. 그럼 2033년, 2034년에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2050년에는 연소혈당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연소혈당기가 필요 없어지는 파괴적인 혁신의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같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괴적인 혁신의 제품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 형태의 연소혈당기라거나 이런 게 나온다면 또 시장이 달라지긴 하겠죠. 예. 아이센스 IR 자료에 나오는 2045년 당뇨 인구 예상치는 IDF, 즉 세계 당뇨병 연맹의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2045년에는 대략 당뇨 환자가 7.8억 명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연맹에서는 2050년에 8.5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죠. 더 공격적인 예상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2050년에 13억 명까지 늘어날 거로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13억 명. 2050년경에는 세계 인구를 98억 명 정도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7명에서 8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 그리고 주위만 봐도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체감할 수 있죠. 2050년 정도에 한국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2050년도에요. 그런데 무려 30년이나 앞당겨서 2022년도에 이미 6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죠. 그만큼 당뇨 환자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50년경에 당뇨병 환자가 7.8억 명일지 8.5억 명일지 13억 명일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비만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2년에 연소혈당기 시장 규모가 43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을 2032년부터 보수적으로 15%가 아니고요. 10%만 잡아도 2040년에는 92조 원의 시장이 됩니다. 정말 커지죠. 2050년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조는 넘어가겠죠.
급성장하는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혈당이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연소혈당기의 전개가 시장 전개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알아나가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